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모의고사의 공통 영역 1번부터 22번까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루트 8은 2의 2분의 3승이고 4의 4분의 1승은 2의 2분의 1승이니까 2의 2분의 3승과 2의 2분의 1승을 곱하면 2의 2승. 답은 3번이 되겠죠. 2번에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 돼요. 여기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죠. 2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 플러스 8이 되면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자, 지금 이 식과 이 식을 보면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등비중앙으로 바로 가기보다 이 고르게 똑같이 공비가 곱해졌어요. A1에서 A3으로 가려면 R을 2번 곱해야 되고요. A3에서 A5로 가려고 해도 R을 2번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R은 4번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R의 4승이 되고요. 이게 지금 4에서 64까지 가니까 16이 됩니다. 그러면 R이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식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A3과 A5를 곱하게 되면 A4의 제곱인데 이 A4의 제곱이 64니까 A4가 8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항이니까 4번째 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8 곱하기 4가 되고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좌극한, 우극한만 잘 구별하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 좌극한은 4가 되고요. 2 좌극한은 마이너스 2입니다. 4랑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답은 4번 2가 됩니다. 5번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의미하는 게 사인 세타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지금 이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같다는 거죠. 자,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런 직각삼각형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5분의 2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6번 fx가 3차 함수인데 1,f1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f'x를 먼저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f'1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자,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절편은 당연히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길이가 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대 1대 루트이니까 각각의 그 절편과 만나는 거리가 3루트 2가 돼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3루트 2가 되겠죠. 물론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3루트인데 접점이라는 거는 항상 접선도 만족을 하지만 곡선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f1이란 건 접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1일 때 1 플러스 3루트 2가 돼요. 근데 이거는 곡선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럼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a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점은 접선과 곡선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a와 3루트 2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만약에 밑에 있었다면 a 값은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 a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3번 3루트 2가 맞습니다. 7번으로 갈게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 있죠. 그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용하면 여기 이쪽 부분이 6분의 8이 되고 여기도 6분의 8이 되고 이 밑에 부분의 넓이는 6분의 64가 됩니다. 6분의 80이 답이 되겠고 그러면 3분의 40, 1번이 답으로 나와집니다. 자, 8번. 수열인데 그냥 전부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절대값 20이니까 그대로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양수일 때는 그대로 2씩 빠지면서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20, 18, 16 이렇게 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2까지 가게 되겠죠. 여기가 10번째 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0으로
가게 되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되고 그러면 2에서 2를 빼니까 0이 되죠. 그럼 이제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나머지 20번의 그 진행 상황에서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이 각각 10번씩 나오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여기의 합은. 자, 그 다음에 1항부터 10항까지는 110이 되게 돼요. 다 더해보면. 그래서 110에서 마이너스 20을 더하니까 답은 2번, 92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양쪽을 몇 차식인지에 따라서 n차식이라고 하고 개수 비교를 해보면 n이 3차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좌변식을 보면 xf'x에서 3fx를 빼라고 했어요. 자, 그럼 xf'x의 식을 써보면 3x세제곱 플러스 2ax제곱 플러스 bx가 되고요. 3fx를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3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3bx 플러스 3c가 되게 됩니다. 자, 윗식에서 아랫식을 빼볼게요. 자, 빼보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3c가 됩니다. 자, 항등식이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란 걸 구할 수 있고요. b 값은 4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c는 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f1은 각 개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거죠. 자, 그렇게 더하게 되면 답은 3번, 3이 나오게 됩니다. 10번으로 갈게요. 자, 로그 함수의 교점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제가 하나 문제를 해설하면서 팁을 하나 드리면 만나는 두 점이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만나는 점. 그러면 이때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두 점이라고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그런 그래프 그리는 과정에서의 시간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난다라는 말이 나오면 식으로 풀고 만약에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히려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만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두 식을 연립해 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x는 로그 2 x 플러스 2a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 식의 실근은 뭘 의미하냐면 교점에 x좌표가 실근이 돼요. 이 식에. 자, 그럼 로그 방정식을 푸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넘겨볼게요. 이항시켜보면 로그 2 x 플러스 2a와 로그 2 마이너스 x를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밑이 같을 때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로그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x 이게 0이니까 진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1이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은 각각 이 식은 두 개의 근을 갖게 되는데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a의 좌표는 알파, 이 두 곡선 중에 하나의 알파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b는 베타,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a, 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댔으니까 중점을 구해봐야 돼요.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러면 m을 중점이라고 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얘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달고 로그 2 곱하면 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근의 공식으로 안 빠져도 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진수가 1이니까 0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0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a, 0이 중점이 되는데 이게 직선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와 0을 각각 x, y에 대입하면 a가
4분의 5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식을 A 값을 구했으니까 거꾸로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1은 0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밑에 거는 잠깐 지워볼게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2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는 각각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요거를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A좌표를 다시 써볼게요. A좌표는 알파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진수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다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X의 증가량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고 Y의 증가량은 2예요.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그러면 4분의 9 플러스 4가 돼서 4분의 25가 돼요. 루트 4분의 25는 2분의 5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곡선을 그려서 관찰하게 되면 풀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만나는 두 점이란 말을 봤을 때 이렇게 연립을 통해서 x좌표를 구해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복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만나는 두 점 문제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고요.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에서 맨 첫 줄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두 정수 A, B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정수라는 말이 있으면 음의 정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왜냐하면 양의 정수라고 하면은 보통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수능에서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정수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제가 이 최고차의 개수가 A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좀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게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거랑 음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랬을 때 얘를 음의 정수일 수도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정수라는 말을 봤을 때는 음의 정수 사이드에서 먼저 문제를 관찰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주기함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주기함수가 연속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주기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얘를 그대로 그리게 되면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 되려면 이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그대로 이어져야 얘를 똑같이 그리면 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함수가 연속이란 말은 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바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연속이면 그 지금 범위가 0부터 4까지인데 F0과 F4가 같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F0과 F4가 같으면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의 축이 2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면 B가 마이너스 4A가 되는구나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박스 안에서 볼 수 있는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과 10 사이에서 이 fx는 0이 실근의 개수가 5개라고 했어요. 여러분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까지 나오죠? 2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간에서 2개까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0부터 4까지 해서 4부터 8까지 해서 8부터 10까지 해서라고 해보면 5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2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2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1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1개, 2개, 2개일 수 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2개인데 여기서 1개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1부터니까 0부터 4가 아니라 1부터니까 그러면은 이 2차 함수가 그려질 때 여기 1이라고 하고 여기 2, 여기 3, 여기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칭인 거죠, 지금. 대칭일 때 만약에 여기에서 근을 갖게 된다면 1부터 4까지는 1개밖에 못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가지려면 반드시 1과 2에서 이 2차 함수의 근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갖게 되니까
2와 3 사이에서 갖게 된다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라는 걸 만족시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1일 때는 음수가 되고 2일 때는 양수가 되면 이걸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4가 되고 요거는 음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보면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4가 되면 양수가 돼요. 자, 그런데 B가 마이너스 4A라는 거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대입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고 나오게 되고요. 이 B를 마이너스 4A를 대신 넣어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A를 넣으면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정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럼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왜 음의 정수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냐면 양의 정수를 하게 되면 불능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A 값을 나중에 구해보면 A의 범위 안에는 양의 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걸 파악한 뒤에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시험을 보면 정수라고 시작하는 건 대부분 음의 정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A는 마이너스 7이 나왔고 A 대신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B는 28이 되게 됩니다. 그럼 A와 B를 더하라는 거니까 더하면 21, 답은 4번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절대값 함수의 그 상수함수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인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해설지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절대값 fx는 a꼴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풀이가 fx를 그린 다음에 x축에 대칭을 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차라리 먼저 식으로 얘를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fx는 a이거나 아니면 fx는 마이너스 a라고 하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수함수 두 개를 그리는 거니까 훨씬 간단하게 그래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 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식의 그래프를 비교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식을 써볼게요. 지금 제가 말한 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절대값 4 사인 ax-3분의 파이 플러스 2 여기에 절대값인데 이게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떼서 이 절대값을 떼서 요거랑 그 다음에 4 사인 ax-3분의 파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2 없어지죠? 그럼 4로 나누면은 사인 a x-3분의 파이가 0이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4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 ax-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평행이동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는 x의 개수로 묶어줘야 돼요. 그럼 그것까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a로 묶어주면 x-3a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게 똑같은 그래프니까 a로 묶어주고 x-3a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릴 때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에서 원래 그래프를 x축으로 3a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3a분의 파이를 먼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주기가 지금 2a분의 파이거든요. 보시면 a분의 2파이 주기가 a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a분의 파이만큼씩 더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a분의 파이면 3a분의 3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3a분의 4파이. 일단 처음에는 범위 생각하지 말고 그어주세요. 여기는 3a분의 7파이, 여기는 3a분의 10파이, 여기는 3a분의 13파이. 제가 그리는 대로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 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졌어요. 가운데 X축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를 먼저 그려주세요. 상관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나 마지막 또 한 바퀴를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범위는 0부터 a분의 4파이까지니까 0이면 a가 양수니까 여기 왼쪽에 있겠죠? 그럼 0을 한번 대입해보면 여기다 0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sin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sin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여기쯤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0이 되겠고요. 이게 주기함수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주기함수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인 거예요. 지금. 다시 이렇게 한 바퀴.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한 바퀴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끝나게 되겠죠. a분의 4파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값은 같게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0이랑 마이너스 2를 그어주면 0, 마이너스 2를 그어줘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n은 6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의 합을 구하랬는데 이 합을 구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대칭성을 활용해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삼각함수는 수많은 선대칭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걸 각각을 구하기보다 얘랑 얘는 어디의 대칭이죠? 여기의 대칭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여기의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5개를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선대칭에다가 5를 곱한 거랑 똑같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 점이냐면 얘와 얘의 중점이죠. 그럼 더하게 되면 3a분의 11파이고 이걸 2로 나누게 되니까 6a분의 11파이가 되고요. 이게 5개가 있는 거죠, 지금. 얘도 얘의 대칭이고 얘도 얘의 대칭이고 여기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6a분의 11파이에서 주기를 한번 더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6a분의 11파이에다가 뭘 더했다? a분의 4파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a분의 2파이죠, 주기가. 그러면 6a분의 12, 이게 지금 a분의 2파니까 12파이가 되니까 23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6a분의 55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6a분의 78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지금 6이고 여기 합이 6a분의 78파인데 이게 39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랑 얘는 또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런 작업들을 잘 봐봐야 돼요. 얘랑 얘는 위치를 바꾸면 6a가 2파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a가 3분의 파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a와 n을 곱하게 되면 6과 3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니까 2파이가 되게 되겠죠.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이런 그 실근의 파악을 할 때 각각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대칭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에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가나다 문제로 나왔어요. 자, 먼저 문제를 잘 살펴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는 일정한 형식인데 가랑 나는 앞뒤만 보면 되는데 다로 갈 때 축약이 일어나서 앞부분을 소홀하게 읽게 되면 다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A, B가 2인데 A, D가 2예요. 그러니까 이 변과 이 변이 같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수직 2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지금 수직 2등분이 된다는 걸 알고 문제에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H라 할게요. 그러면은 BH와 DH가 같다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1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A, B, D가 원에 내접한다 라고 나왔어요.
ABD가 원에 내접한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삼각형, 사각형을 반을 가르면 삼각형이 되는데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오게 되니까 사인 법칙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밑에를 봐볼게요. 가를 먼저 구해보면 삼각형 ABC에서 따로 그려볼게요. 삼각형 ABC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A, B, C가 됩니다. AB는 2가 되고요. BC는 3루트 3이 되고 CA는 루트 13이에요. 자, 여기에서 코사인 ABC를 했으니까 여기 이 각에 대해서 지금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1은 2 곱하기 3루트 3분의 제곱을 하게 되면 4, 얘 제곱은 27, 루트 13의 제곱은 13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모는 12 루트 3이 되고요. 분자는 31에서 13 빼니까 18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루트 3으로 먼저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 6루트 3이 되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12분의 6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게 돼요. 2분의 루트 3은 우리가 아는 각이죠. 몇 도냐면 30도에 대한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각이 30도라는 걸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2였으니까 1이 될 거고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게 수직이 등분을 했으니까 여기도 루트 3이 되고 근데 이게 3루트 3이니까 여기도 루트 3이 된다는 걸 처음부터 다 발라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코사인 ABC는 가에 들어갈 말은 2분의 루트 3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했어요. ABD의. 그러면 ABD가 어디냐면 지금 이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먼저 구해보면 ABD. 자, 이렇게 삼각형이 됐고요. 요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각을 구했잖아요. 이 순서가 있는데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나와 있죠. AD가 2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에 있는 코사인 값이 그럼 사인 값은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얘분의 얘를 하면 반지름의 2배, 지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2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만 구하면 돼요. 다해서 문제를 차분히 읽어보면 ADC가 나오게 돼요. 이 오른쪽 삼각형이죠. 이 오른쪽 삼각형의 사인 법칙에 의해서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따로 그려볼게요. ADC 이렇게 그려볼게요. ADC 여기의 길이가 2고 여기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13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인 CAD분의 CD라고 했어요. CAD는 여기 이 각이죠. 여기 세타2라 할게요. 이 세타2분의 얘랑 그 다음에 사인 ACD는 여기 이 각이에요. 여기를 세타3라고 하겠습니다. 얘분의 얘가 같죠, 당연히. 그쵸? 자, 그런데 얘랑 얘는 각각 다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는 이미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3분의 2가 4라는 건 이미 구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이변이 4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사인 CAD를 구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인 CAD는 아까 전에 문제에서 얘랑 위치 바꾸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CD가 되는데 CD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4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CAD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인 ADE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볼게요. CADE를 그려보면 여기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A, 여기 E, 여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D2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구했던 여기 이게 세타2거든요. 이 각은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 중간에 가르는 각이 2라서 가르는 점이. 그러니까 D2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외접원은 똑같고 지금 아까 외접원의 길이는 그 반지름은 똑같고요. 거기서 D2의 길이니까 우리가 구했던 세타2의 지금 사인 값이 뭐였죠? 4분의 루트 3이었죠.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분의 D2가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D2의 길이가
루트 3이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이가. 근데 제가 아까 구할 때는 이 길이가 루트 3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게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건 제가 아마 여기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봐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풀게 되면 답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어진 그 부분들을 잘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풀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할게요. 여러분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수직이 등분을 바로 떠올려서 이 길이가 루트 3이란 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라고 나오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항상 여러분 1번 문제 나왔을 때 요거를 g가 있으니까 hx라고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이렇게. 이때까지의 문제들은 대부분 미분을 하는 식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 hx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hx라고 생각하면 hx는 당연히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가 되고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읽어보면 ht가 0이 돼요. 그러니까 x는 t에서 x축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식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하나가 h'x, hx의 도함수가 바로 fx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을 봐보면 도함수라고 이걸 생각해 주세요. fx를 지금부터. 도함수가 x제곱 x-1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2를 지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4차 함수 개형은 hx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1이란 거는 t가 1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x는 1과 x축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럼 1일 때 x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때 이 0을 x축이라고 생각한다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됩니다. 니은에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니은을 여기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S2라고 하면 반드시 S1과 S2의 넓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S1이 더 클지 S1과 S2가 같을지 S1보다 S2가 클지에 따라서 4차 함수의 개형이 3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읽을 때 벌써 이 디귿을 예상할 수 있는 게 S1과 S2가 크기가 달라지는 그 3가지 유형 중에 하나 또는 2개에 대해서 디귿의 문제, 니은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인 거죠. 이 개형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러면은 왼쪽이 더 낮을 수도 있고 오른쪽이 더 낮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3개를 모두 그려주면 됩니다. 3개를 모두 그려주면 하나는 이렇게 되는 함수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양쪽이 모두 똑같은 함수이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오른쪽에 더 내려간 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가지에 대해서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니은이. 자, 그랬을 때 GA는 3이라는 게 이 A가 뭐랬죠? A일 때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축이 A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X축과 3점에서 만나도록 A 값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직 이해가 덜 되신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A가 여기예요. 또는 여기예요. 또는 여기고 또는 여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죠?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도록 그 X값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이거 지워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이 극소값에서 여기를 A로 하거나 여기를 A로, 여기를 A로 세 개 중에 하나만 A로 하면은 세 점에서 만나도록 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세 점에서 만나도록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또는 뭐 여기다 그어도 되고요. 그럼 또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세 개의 그래프를 모두 만족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의사항이 만약에 세 개의 그래프 중에 하나라도 이걸 만족하지 않다면 니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세 개를 모두 그려서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가 되고요. 디귿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을 더했을 때 이게 6을 만족시키는 실수 비례값이 0과 3뿐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특정한 그래프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얘는 정확한 대칭성을 갖고 있어서 답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범위로 나오게 되면 두 번째가 답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범위로 나오게 되면 어떤 그 x값의 분포에 따라서 답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그래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지정할 수 있게 나온다면 어떤 특정한 그래프라는 거고 그 특정한 그래프는 좌우 대칭인 그래프를 먼저 살펴주는 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22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에서 이게 범위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범위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좌우 대칭이 아니라 약간 그 왼쪽 오른쪽에 불균형한 그런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는 이걸 먼저 보는 게 맞겠죠. 두 번째 걸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좌우 대칭인데 만약에 0과 3이니까 당연히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를 3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좌극한이란 거는 여기를 x값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극한이란 건 여기를 x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이렇게 그려지는 건 똑같죠. 그건 3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몇 개에서 만나요? 4개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함수값은 여기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몇 개에서 만나요? 2개에서 만나죠. 그러면은 4 더하기 2니까 6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지금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속이 아닙니다. 불연속이고 4와 2가 되니까 6이 되고요. 이런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S1과 S2가 똑같을 때니까 여기 이 점은 0과 3의 중간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2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x를 식을 세워보면 fx는 최고 차항의 수가 1이랬으니까 x-2분의 3 x-3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4를 대입해보면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이 되니까 F4의 값이 10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다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3차 함수가 도함수일 때는 위쪽의 면적과 아래쪽의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4차 함수가 3개로 구분이 되고 이 3개의 구분된 함수를 다 그려서 문제를 관찰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아마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수열 AN의 SN, 그러니까 합이 이런 N에 관한 2차식이랬어요. 그 다음 PQ가 자연수입니다. 엄청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로 시작하느냐 자연수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읽는 방식이 달라야 된댔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자연수라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2라고 생각하면 그냥 평가원에서는 자연수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이해하는 건 중요하고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본 개념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R이 0일 때는 1차 1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R이 0이 아닐 때는 2항부터 등차 수열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른다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차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공차는 2P가 됩니다. 그럼 공차가 2P라는 건 뭐냐면 양수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가고 있는 등차 수열의 확률이 크겠죠. 양수에서 양수로 가는 건 잘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가고 있는 어떤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P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뭐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이걸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1대1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5개념이 있는 학생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2차 함수인데 그럼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점으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모양을 선으로 연결하면 2차 함수가 되는데, 얘는 점으로 찍히니까 이렇게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단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이거 정확히 풀려면 절대로 영인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항에 대해서 영인항이 있게 되면 반드시 n-1항까지의 합과 n항까지의 합이 같게 돼요. 그럼 이걸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인항은 존재하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영인항이 없으면 이렇게 0의 대칭이 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d고 오른쪽이 2분의 d, 이렇게 존재하면 상관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까지 더한 거랑 여기까지 더한 게 같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된다. 왼쪽과 오른쪽에 비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0을 사이에 두고 건너뛸 때 이 d값이 절대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알고 이 문제를 보면 문제가 좀 잘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P1이란 건 뭐냐면 P의 최소값이랬어요. 근데 P는 뭐죠?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P를 1부터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A1은 S1이니까 2를 대입해 보면 P, 이게 P 마이너스 36 플러스 Q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A2는 S2 마이너스 S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에서 여기다 2를 대입한 걸 빼야 돼요. 그럼 2를 대입하면 4P고 2를 대입하면 P니까 빼면은 3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에서 마이너스 36을 빼니까 마이너스 36이 남겠죠? 그 다음에 Q는 없어져요. Q는 1항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A3을 구할 때 또 대입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공차가 2P란 걸 2항부터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3을 적을 때 더 이상 저기 이 식에다가 3항, 2항을 대입해서 빼주는 행동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A3은 뭐가 되냐면 5P-3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A4는 7P-3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공간이 좀 적어서 왼쪽으로 옮겨서 제가 적어 볼게요. 다시 한번 적어 보면 A1은 P-36 플러스 Q, 그 다음에 2항이 3P-36, 3항이 5P-36. 제가 이거를 조금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만 적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적어봐야 되나요? 한 번에 적으면 편하거든요. 네, 이 정도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P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P가 언제 최소값을 갖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차라리 이럴 때는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해 보는 거예요. 1부터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5 플러스 Q가 되고요. 여기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3이 돼요.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이제 2씩 커지면 되는 거죠. 31.
근데 이거는 문제를 아까 제가 한 이 박스를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 언젠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항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를 여기 시작할 때 벌써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모르게 되면 마지막까지 갔을 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P가 1인 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P가 2가 되는 거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P가 2가 되는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2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34 플러스 Q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공차가 4인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6이 돼요. 이것도 불필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게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3은 처음부터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3을 가릴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3은 처음부터 가릴 수 없겠네요. 자, 3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3 플러스 Q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7이 되나요? 네. 그 다음에 공차가 6이니까 마이너스 21. 자,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지금 39, 27, 37에 21이니까 0인항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언젠가 0인항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33p 마이너스 0인항이 안 나오나요? 근데 대칭이 되죠 지금. 대칭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거대로 적용했을 때 4를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4는 2항이 0이 돼요. 9p-36이 벌써 0이 돼요. 그러니까 1, 2, 3, 4가 이런 이유로 안 되는 거고 5를 대입해 볼게요. 5가 되게 됩니다. 답이. 그럼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1 플러스 Q가 되고 여기에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10씩 커지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9, 그 다음 19, 그 다음 29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여기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절대값 AK가 A1보다 작은 게 이걸 만족하는 게 3개만 만족을 해야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일단 얘는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이 3개는 만족을 하게 되고 이거는 바로 지금 제 말을 들으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생각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게 돼요. 왜냐면 A1이 얘보다 큰 게 3개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 3개 말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부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요 3개보다는 이 3개의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는 큰데 근데 나머지에서는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그대로 이해시켜 보면 마이너스 31 플러스 Q라는 거는 여기서 대빵이 몇이에요? 절대값이 11이죠. 그러니까 11보다는 지금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절대값이 큰 게 얘예요. 얘죠. 1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등호를 안 써도 답이 없어요. 등호를 안 쓰면. 그래서 한번 패자부활이 되는데 주관식이면 틀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등식의 부정에 대해서 정확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등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Q는 42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43부터 50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43부터 50까지 더하게 되면 1번 372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고 근데 이 밑에 문제 풀 때보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공차가 2p인 걸 알고 있는가. 왜냐면은 그게 없으면 여러분 다 계산을 하려면 힘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P1이 P의 최소값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문제를 읽는 자세는 어떻게 되는? 왜냐면은 그러면은 언제 최소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생각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자연수의 최소값은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대입을 해봐라 라는 걸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에 로그 2 96과 로그 4분의 1 9를 더하랬는데 요거는 로그 2 3분의 1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더하면 로그 2 32가 돼요. 답은 5가 됩니다. 17번. x는 3에서 극소라고 했어요. 제가 필요 없는 말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3차 함수를 읽을 때 변곡점을 꼭 읽어야 돼요. 그럼 변곡점에 x는 1에서 존재해요. 근데 x는 3에서 극소라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다른 문제들을 풀어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이고, 자, 그랬을 때 미분에서 3을 넣으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일 때 여기다가 3을 넣게 됐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9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극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10이 됩니다. 15가 되겠네요. 답은 15가 됩니다. 18번. 이 문제는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분, 정적분과 시그마는 동일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적분 구간, 그 다음에 합 구간이 똑같으면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요. 덧셈 뺄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뒷부분을 6이라고 만들어줘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6을 대입한 거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25를 빼주게 된 거니까 다시 25를 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그 두 개의 식을 연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4k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5를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부터 6까지 더하면 21이에요. 21에 4배니까 84가 되고 84 플러스 25니까 109가 되게 되겠죠. 답은 109가 됩니다. 19번입니다. 가속도가 0일 때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보면 가속도의 식을 구할 수 있죠. 12t제곱 마이너스 48이 돼서 t가 2일 때 가속도가 0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랬는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당연히 그 절대값 속도를 적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0,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2일 때 변한다는 거죠. 가속도가 변하고 잠깐 속도는 0이 돼요. 위치가 그 속도의 그래프에서 2일 때 극소값 여기거든요. K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방향이에요. 거리를 할 때는 속도의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를 고려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냥 0부터 2까지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적분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럼 거기에 절대값만 씌워주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면 0부터 2까지 4t 세제곱 마이너스 48t를 적분해 볼게요. 그러면 t 4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이 되게 되고 여기에 2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96이 돼요. 마이너스 80이 나오죠. 왼쪽으로 80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다 풀었던 것처럼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K였으면 당연히 이 해당 부분의 넓이랑 이 해당 부분의 넓이를 따로 구하면 되는 거죠.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하기보다.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에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f5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최대값에 박스 치고요. 여기 부등호 관계에 박스를 쳐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최대값은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부등호로 생각하기보다 어쨌든 이 관계가 등호일 때, 그러니까 그런 관계일 때 최대값이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자, 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에서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행동 요령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면은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fx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f'0이 돼요. 그쵸? fx가 1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만약에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f'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모두 다 해서 지금 인정되는 게 f0이 1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려면. 0,1을 지나는 거고, fx가 1보다 작을 때랑 fx가 1보다 클 때랑을 비교해보면 미분계수의 식으로 보면 왼쪽은 f'0이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f'0이 돼야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f'0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왼쪽 오른쪽에서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1보다 작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0,1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여기다는 x축 그리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3차 함수 라고 한다면 지금 가를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0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최대값이 붙은 겁니다. 지금 FO가 이때랑 다른 쪽일 때를 생각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F'0이 0이니까 이 0이 극대거나 극소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그걸 그려주면 X는 0에서 극대를 가질 때, X는 0에서 극소를 가질 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0을 이렇게 심어주고요. 여기에 0을 이렇게 심어줘서 관찰해 볼게요. 자,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각까지 읽었을 때를 만족하는 그래프 세 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만족되어 있는데 x로 나누고 싶죠. 근데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fx가 부등호의 방향 안 변하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요. x가 음수가 될 때는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돼요. 그쵸? 0보다 크면 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직선보다 위에 있고요. 근데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 이렇게 있으니까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이 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린다면 접선으로 이렇게, 그러면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된다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식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0보다 클 때는 항상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더 크게 되니까 이것도 만족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런 식일 때는 다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식 중에 FO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이 점을 두 번째, 세 번째를 한꺼번에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0에서 다 지나니까. 그럼 여기 지나는 점을 제가 A라고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A라고. 그러면은 fx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빼면,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0에서 지나고 A에서 접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뭐냐면 미분했을 때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f'0이. 그래서 얘를 미분한 식을 적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요거 미분하면, 곱에 미분을 하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x x 마이너스 a가 돼요. 여기에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f'0은 0이니까 좌변은 4가 되고요. 우변은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돼요. 그쵸?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이 화면에서는 여기가 2가 되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점은 몇이 되냐면, 여러분 fx 값은 그러면은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두 개로 나누는 게 되죠. 그러면은 두 식을 구해 볼게요. fx는 첫 번째 식은 x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니까 넘기면 그대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어요. 5를 대입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f5의 최대값이니까요. 5를 대입했을 때 첫 번째 식은 5 곱하기 9 마이너스 2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9가 돼요. 그러니까 45에서 19를 빼면 26이 되고요. 여기를 대입을 해보면 5 곱하기 7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49 마이너스 20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49 곱하기 5 같은 경우에는 245가 되고요. 여기서 19를 빼는 거니까 226이 돼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부터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의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26과 226 중에 226이 되는 거죠. 선생님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그래프예요. 그럼 이 그래프도 마저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0,2를 지나면서 접하니까 fx가 x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 5를 대입하게 되면 126이 돼요. 그러면 이 세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f5의 값 중 가장 큰 거는 22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세 번째 마지막 그래프가 되겠죠. 자,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21번의 문제를 자세히 읽어볼게요. 먼저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어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울기가 루트 3이란 걸 보면 당연히 60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각도가 6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외곽의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 직각삼각형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도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외곽에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은 여기 직각이고 당연히 여기가 60도이고요. 여기 30도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고 여기 이쪽 각이 30도겠죠. 여기 직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연두색과 핑크색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다. 닮음이면 닮음비가 중요한데 문제에서는 이 길이가 루트 3일 때 이 길이가 루트 19랬거든요. 그럼 피타고라스로 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돼요. 그러니까 루트 3이고 4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닮음비가 루트 3대 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길이를 K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길이를 K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는 이 K에다가 루트 3분의 4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는 루트 3분의 4K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길이가 K이면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K라고 적을 수 있겠죠. 먼저 길이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4를 곱해야 되니까 4K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점을 설정을 해보면 A점은 마이너스 K, 루트 3K라고 나오게 되고요. B점은 여기에서 4K를 X좌표는 더하고 Y좌표는 루트 3분의 4K, 3분의 4 루트 3K예요. 그래서 여기다 더하면 3분의 7 루트 3K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해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A, B의 좌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곡선에 대입하는 거예요. A가 지나는 곡선은요. Y는 A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지나는 곡선은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x좌표, y좌표 각각 대입을 해보면 어떤 식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냐면 A의 마이너스 2x니까 곱하게 되면 2k가 되겠죠. 2k 마이너스 1은 루트 3k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에 도입을 하면 A의 3k 마이너스 1은 3분의 7 루트 3k다 라고 나오게 돼요.
여러분 연립을 할 때 꼭 더하고 빼고만 기억할 게 아니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이 식이 분모로 가고 이 식이 분자로 가게 되면 루트 3k가 귀찮았는데 이게 다 빠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2k-1분의 a의 3k-1이 루트 3k, 루트 3k 빠지면 3분의 7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지수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의 k를 제가 지금부터 뭐로 치환할까요? s라고 바꿀게요. a의 k를 s라고 바꿔보면 7s제곱 마이너스 7,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7s제곱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3s세제곱 마이너스 3이 같다라고 하고 s를 뭐라고 했죠? 아까 a의 k승이다 이렇게 논댔어요. 자, 그러면은 3s세제곱 마이너스 7s제곱 플러스 4가 0이에요. 자, 여러분 인수정리로 보면 s 대신에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조립제법을 해보면 3, 마이너스 7, 0, 4 이렇게 해서 2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s-1, 3s 제곱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s는 1은 당연히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a의 k승이 1이란 거는 k가 0이라는 건데 k는 지금 길이니까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건 제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수분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3s 플러스 2 s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 s니까 나오게 되죠. 아, s는 뭐다? 2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a의 k제곱이 2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a의 k제곱이 2면 a의 2k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럼 4에서 2를 빼면 3이 돼요. 3은 루트 3k니까 k가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 3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3,3이고요.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하면 3루트 3, 루트 3 대입하면 없어지고 7이 됩니다. 그럼 x의 증가량이 4루트 3이고 y의 증가량이 4니까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돼요. 48 플러스 16, 64가 되고 루트 64는 8이 됩니다. 답은 AB의 길이는 8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어떤 그 삼각형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을 때 그때는 외곽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닮은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합동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출과 연관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공통 영역의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6평에서도 느꼈고 9평에서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번 10월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요. 22번 문제가 반드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는 어떤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방향성이라면 여러분 수능에서도 22번을 그냥 제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컨택을 해보고 좀 관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값을 m1이라고 하고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읽을 때 팁을 드리면 최소 다항함수에서 최소값은 극소값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m1을 극소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어떤 문제를 관찰할 때 다항함수에서 최소값은 극소값이거나 경계값인데 지금 여기서는 경계값이 t거나 아니면 극값밖에 없으니까 최소값을 말할 때 아, m1은 극소값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밑에 줄도 읽어봤을 때 극소값이 몇 개 나오죠?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인 건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m1, m2가 극소값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이드로 문제를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14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은 4차 함수를 봤을 때 왼쪽이 더 높은 모양과 오른쪽이 더 높은 모양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 박스 안을 보시게 되면 이때의 t의 값, 그러니까 그 근이 해가 범위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gt는 k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왼쪽의 극소값과 오른쪽의 극소값의 차이가 k가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t의 범위, x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박스 위를 보면 K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처음에 관찰하게 될 그래프를 왼쪽의 극소값이 오른쪽의 극소값보다 크다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관찰을 시작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0이라고 해보면 확실히 0 전에 그 선은 0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후에서는 여기에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문제에서 M1을 똑같이 그 최소값으로 갖게 되는 거는 이렇게 라인을 그어봤을 때 여기서 만나는 여기가 2라면 그렇게 되면 0부터 2에 t가 오게 됐을 때 항상 최소값은 M1 여기에 극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M1과 M2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마지막 박스 밑을 보면 G4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 전의 최소값과 4 후의 최소값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4가 여기에 있게 되면 4 전의 최소값은 여기인데 4 후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니까 당연히 불일치하게 돼요. 그러면 4는 어디에 위치할 거냐면 여기에 위치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화면에서 fx를 완벽하게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0과 4에서 극소값을 갖고 여기 하나는 모르지만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둔다면 fx 프라임은 x 근데 최고차항의 수가 4겠죠? 1이니까 4 x x-a x-4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4x라고 묶어주고 뒤에 걸 계산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a가 되게 되고요. 이거 계산해 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16ax가 되게 돼요. 자, 적분해 볼게요. 적분을 해보면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a 플러스 4 x 세제곱 플러스 8ax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f0과 f2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f2는 16 마이너스 3분의 32a 그 다음에 8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하면 8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8 플러스 32a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96이니까 64a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0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F0인 C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F0은 C니까. 그럼 없어지고 A는 4분의 5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fx를 완벽히 구할 수 있는 거죠. fx는 x 4제곱. 자, 여기다가 여러분 a에다가 4분의 5를 대입하면 4분의 2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x 세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분의 5를 대입하면은 10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k 값을 먼저 구해보면 k 값은 f0과 f4의 차이죠. 그러면은 f0은 c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f4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계산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56 마이너스 64 곱하기 7이네요. 64 곱하기 7이면 448 그 다음에 플러스 160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416에서 44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c가 돼서 k 값은 32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때의 g 값인데 여러분 마이너스 2일 전에서의 최소값은 f-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니까 f-1만 한 번 더 구해볼게요. f-1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1 플러스 7 플러스 10 플러스 c가 돼서 18 플러스 c가 돼요. 그러면 18 플러스 c와 마이너스 32 플러스 c의 차이니까 50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은 5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82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공통 영역 해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